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5 부 -3 찾는 게 뭐죠? 세리자와 씨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음악을 틀기 시작한 것은 이것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뒷자리에서 잠들고 얼마 안 지나서였다. 핸들 옆에 붙인 스마트폰을 조작하자 양쪽 문에 설치된 커다란 스피커에서 흥겨운 드럼과 기타 연주 인트로가 흘러나왔고 이어서 여성 보컬이 경쾌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엄마를 만나려고 지금 혼자 열차를 탔어. 수십 년 전 일본의 올드 팝이다. 핸들을 쥔 손끝으로 톡톡 리듬을 타면서 세리자와 씨는 즐겁게 흥얼거렸다. 해질 무렵 좁은 거리와 자동차들의 흐름, 곁눈질로 쫓으며 참 시끄럽네. 아직 정체를 모르는 젊은 남자를 따갑게 노려보며 타마키 이모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이, 왜 그러세요? 여행에는 당연히 이 노래 아닌가요? 고양이도 있고. 뭐? 저 고양이, 스즈메 고양이인가요? 우리는 고양이 안 키워. 그런 질문을 받아도 특별히 할 말이 없었던 타마키 이모가 불쾌한 듯 대답했다. 세리자와 씨는 한 손으로 대시보드 안을 뒤져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저는 세리자와라고 합니다. 따님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아마도. 타마키 이모는 자기 앞에 나타난 카드를 두 손가락으로 집듯 받았다. 학생증이었다. 일어나자마자 튀어나온 듯한 금발에 동그란 안경을 쓴 졸린 듯한 얼굴의 사진. 그 옆에는 세리자와 토모야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 학부 등이 적혀 있었다. 교육학부. 타마키 이모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너무나 경박해 보이는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그게 교사가 되고 싶어서요. 세리자와 씨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와토예요. 타마키 이모는 학생증을 돌려주면서 짧게 이름을 밝혔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 오래 가야 하니 사이좋게 지내죠. 세리자와 씨는 뭔가 좋은지 반쯤 싱글대며 말하고 철커덕 기어를 바꿨다. 그러자 차가 격렬하게 기침하듯 쿨렁쿨렁 흔들렸다. 흔들리면서 속도를 높이더니 앞을 달리는 승용차를 속속 추월했다. 고물차네. 이거 중고로 엄청나게 싸게 샀어요. 세리자와 씨가 신이 나 말했다. 보통은 100만엔 미드로는 절대 안 떨어지는데 가부키에서 일하는 선배가 헐값에 넘겨줬어요. 죽이죠? 가부키 초 16. 타마키 이모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16도쿄 신주쿠의 술집과 율락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보다 학생, 정말 괜찮겠어? 편도에만 7시간이 걸린다고? 상관없어요. 소타를 찾는 사람은 따님만이 아니니까요. 스즈메는 내 딸이 아니라고. 타마키 이모는 흘러가는 도로로 눈길을 떨구고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조카야. 언니 딸, 언니가 세상을 떠나 내가 맡았어. 이 아이, 엄마랑 둘이 살았거든. 네. 갑자기 신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는지 세리자와 씨는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타마키 이모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다. 언니의 죽음은 업무 중 사고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갑자기 일어났어. 나 연락받고 다급하게 스즈메에게 달려갔어. 이 아이, 나 말고는 친척이 없었으니까.
타마키 이모는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타마키 이모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들어주길 바란 것이었다. 도쿄로 향하는 신칸센 안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경치를 바라보며 내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때 스즈메는 아직 4살이었어. 이모와 함께 규슈에 가자고 하니까 스즈메도 그러자고 했지. 하지만 그날 밤에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 나 몰래 엄마를 찾으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 3월이었고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었지. 나는 본가를 떠나 오랫동안 규슈에서 살아서 3월이 아직 이렇게 춥다는데 놀랐고, 이렇게 추운 날 스즈메가 밖에 있다는 게 너무 걱정되었어. 어두운 마을을 정말 오래 헤매며 찾아다녔지. 타마키 이모는 그날 밤의 불안과 공포를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스즈메, 스즈메. 목청껏 이름을 부르면서 질퍽거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손전등으로 그늘진 곳을 비추고 다녔다. 만에 하나의 사태를 생각하면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길고 긴 악몽 속에 던져진 듯한 밤이었다. 드디어 아이를 찾았을 때 스즈메, 눈 쌓인 초원에 웅크리고 있었어. 엄마가 만들어준 보물인 어린이용 의자를 꼭 안은 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 타마키 이모는 나를, 어린 스즈메를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집 아이가 되렴 이라고 말했다. 그때 품에 안긴 조그맣고 차가운 몸을 타마키 이모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차는 아라카와에 걸린 거대한 다리를 건넜다. 아주 멀리 있는 철교를 은색의 전차가 나란히 달렸다. 강변 둔치의 갈색 운동장에서는 남녀 혼성 축구팀이 공을 차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고 빛의 입자가 박혀있는 듯한 강물을 바라보며 타마키 이모는 눈을 가늘게 떴다. 12년, 조그맣게 읊조렸다. 그래. 헤아려 보니 그로부터 12년이야. 규슈로 데리고 돌아와 줄곧 둘이서만 살았어. 그랬는데. 메마른 소리가 나서 타마키 이모는 고개를 돌렸다. 세리자와 씨가 무표정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 연기 싫으세요? 타마키 씨의 눈길을 느끼고 별일 아니라는 듯 그가 말했다. 당신 차인데 뭘, 타마키 이모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맞아, 남이지.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어쩌라고. 타마키 이모는 천천히 제정신을 차리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상대를 신경 쓰지 않으니 상대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피차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다. 어차피 겨우 하루 정도 어울리는 사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제일 좋다. 타마키 이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야 비로소 호감 같은 감정을 세리자와 씨에게 품게 되었다. 세리자와 씨는 맛있게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그 스즈메의 본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곳에 소타가 있다는 건가요? 글쎄.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타마키 씨는 대답하고 뒷좌석을 돌아봤다. 나는 여전히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었다. 저기, 지금 도쿄로 돌아가 주지 않을래? 그러면 이 아이도 그만 포기할지도 모르고. 아니요. 저는 소타에게 빌려준 2만 엔을 받아야 해서요. 타마키 이모는 어이가 없었다. 학생, 빚쟁이 같아. 하하하. 세리자와 씨는 칭찬이라도 받은 듯 호탕하게 웃었다.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타마키 이모는 그의 환한 얼굴을 흘끗 보며 생각했다. 이에 교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네. 빨간 오픈카는 현의 경계를 넘어 짙은 숲이 늘기 시작한 풍경 속을 북상했다. 혼날게요, 마이 달링. 세리자와 씨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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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차에 흔들리며 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가끔 깨어나 바다에서 얼굴을 내밀고 숨을 이어가는 기분으로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잠수하듯 깊이 잠드는 일을 되풀이했다. 눈을 뜰 때마다 주위 풍경이 바뀌어 있었다. 체인점이 늘어선 길가였다가 민가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마을이었다가 짙은 숲만이 이어지는 산간의 자동차 도로였다. 언제부터인가는 지나가는 차들은 대형 트럭뿐이었다. 트럭 앞에는 커다란 제킨 17 같은 천이 걸려 있고 환경성이나 제거 토양, 오염 토양 같은 글자가 잠깐씩 눈에 들어왔다. 뭔가를 생각할 의지도 기력도 없어 그런 광경을 그저 망막으로 통과시키다가 다시 잠들었다. 17 운동선수나 경마용 말이 가슴이나 등에 붙이는 번호판. 몇 번째인가 눈을 떴을 때 차는 한가로운 바퀴를 달리고 있었다. 도로는 요철이 없는 매끄러운 아스팔트였고 도로 옆의 하얀 선과 노란색의 중앙선은 짙게 칠해져 눈부셨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지나치는 집들과 상점은 모두 폐가라 죄다 반쯤 수풀에 덮여 있었다. 주차장에 비스듬하게 세워진 차도, 열린 창도, 문 옆에 놓인 런치타임 간판도, 어떤 이의 생활을 일시 정지시킨 듯한 기묘한 멈춤으로 도로 양옆에서 말없이 썩어가고 있었다. 사람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마을 한가운데 도로만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곧게 뻗어 있고 그 길을 트럭만이 오가고 있다. 너무나도 꿈의 연장 같은 풍경이라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수렁에 빠지듯 잠들었다. 내가 튕기듯 번쩍 눈을 뜬 것은 흔들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의 진동과는 확연히 다른 흔들림이었다. 옆을 보니 다이진도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고 있다. 지금 흔들리지 않았나요? 운전석의 세리자와 씨에게 묻자 태평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 드디어 일어났어? 지금은 이모님이 주무신다. 조수석을 들여다보니 타마키 이모가 시트에 깊게 몸을 맡기고 쌕쌕 잠들어 있었다. 둘 다 수면 부족이었나 봐. 세리자와 씨가 설핏 웃었다. 그때 핸들 옆에 거치된 스마트폰이 삐하고 작은 소리를 냈다. 진짜였네. 진도 3이었대. 달리느라 몰랐어. 뒤늦게 내 스마트폰도 짧게 진동했다. 보니 1분 전에 진도 3의 지진이 관측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세워요. 뭐? 도로 옆에 세운 차에서 뛰어내려 주위를 살폈다. 도로 양쪽에는 대지를 뒤덮듯 키가 큰 초목이 왕성하게 자라있다. 귀환곤란 구역에 출입금지라고 적힌 입간판과 철제 펜스가 있고 그 안쪽에는 풀로 뒤덮인 가느다란 길이 있고 그 끝에 조그만 언덕이 보였다. 어이, 잠깐만, 스즈메. 뒤에서 세리자와 씨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개의치 않고 펜스 틈으로 몸을 밀어넣어 경사면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언덕 정상에 서서 둘러보니 짙은 수풀의 풍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다. 민가와 전봇대가 숨을 죽인 채 나무들 틈에 드문드문 숨어있는 풍경을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응시했다. 안 나오네. 중얼거린 직후 발바닥에 땅 울림이 전해졌다. 순간적으로 발밑을 바라봤다. 살짝 흔들렸다. 풀에 파묻힌 작은 돌이 달그락달그락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데 곧 흔들림이 잦아들었다. 고개를 들어 다시 주위 풍경을 휙 둘러봤다. 안 나와.
다시 중얼거렸다. 미미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땅울림도 이제는 사라졌다. 소타시가 누르고 있는 거야? 소타시가 요석이 되어 미미즈를 봉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쿄 뒷문에서 본 그 풍경. 검은 언덕과 그곳에 박힌 의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고독한 광경이었다. 갑자기 풀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다이진. 나를 따라왔는지 다이진이 조금 떨어진 곳에 얌전히 앉았다. 뼈가 고스란히 드러난 등을 돌리고 가만히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새끼 고양이는 등을 돌린 채 그대로 있다. 왜 말을 안 해? 응. 반응이 없다. 교복 셔츠 속에 걸고 있는 토지 씨의 열쇠를 가슴의 리본과 함께 꽉 움켜쥐었다. 요석은 더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조그맣게 혼잣말처럼 물었다. 토지 씨만이 아니라 누구든 될 수 있어? 이봐.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드니 세리자와 씨가 양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경사면을 오르고 있다. 스즈메. 왜 그래? 괜찮아?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걸으면서 딱히 걱정스럽지도 않은 듯 물었다.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둘러야. 그렇게 말하고 경사면을 내려가려는데 세리자와 씨는 나를 지나쳐 언덕을 올랐다.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눈으로 그의 모습을 좇았다. 세리자와 씨는 언덕 정상에 서서 두 팔을 쭉 뻗고 머리 위에서 손깍지를 낀 다음 크게 숨을 들이켰다. 아. 몸이 완전히 굳었어. 이제 반쯤 왔나? 그렇게 말하고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한개비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땀이 번진 얼굴로 마을을 내려다보며 기분 좋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일단 포기하고 나도 세리자와 씨와 경치를 바라봤다. 그렇지. 새삼 깨달았다. 내가 계속 잠들어 있는 동안 세리자와 씨는 계속 운전한 것이다. 그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다. 지금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바람이 좋네. 도쿄보다 조금 서늘한가? 세리자와 씨가 말했다. 눈 아래에는 전원의 푸른 수풀이 한껏 펼쳐져 있다. 바람이 풀들을 쓰다듬어 주위의 파도 소리 같은 수런거림을 가득 채웠다. 지붕 몇 개가 정오의 태양을 눈부시게 반사하고 있다. 그 너머로 푸른 수평선이 얼핏 보였다. 어디선가 뻐꾸기가 울고 있다. 눈부신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세리자와 씨가 입을 열었다. 이 근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네. 경치를 응시한 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여기가 아름다워? 검은 크레용으로 마구 칠해놓은 일기장의 하얀 종이. 내가 눈앞의 풍경을 보며 떠올린 것은 그 기억이었다. 그래서 그저 놀라웠다. 아름다워? 세리자와 씨가 나를 봤다. 틀렸어. 역시 여유 따위 가질 수 없어.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경사면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입속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다이진도 말없이 뒤를 따랐다. 이거야 얹었다는 듯 따라 걷기 시작한 세리자와 씨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이봐, 고양이. 야, 세리자와 씨는 다이진에게 말을 걸었다. 뭔가 사연 많은 일가 같네. 다 들리거든요.
노려보듯 돌아봤는데 세리자와 씨 뒤로 정나눈이 번쩍 빛을 냈다. 조금 늦게 낮은 천둥 소리가 우르르 울렸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검은 구름대가 마치 불길한 뭔가로부터 도망치듯 빠르게 바람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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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찾는 게 뭐죠? 찾기 어려운 건가요? 세리자와 씨의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다 옛날 가요였다. 내가 모르는 노래가 많았는데 지금 흐르는 노래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부루퉁하니 입을 다물고 있는 나와 타마키 이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리자와 씨는 여전히 콧노래를 섞어 흥겹게 가사를 흥얼대고 있다. 가방 속도 책상도 다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는데. 아, 비 온다. 갑자기 조수석에 타마키 이모가 중얼거렸다. 진짜요? 세리자와 씨가 웬일로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픈카에서 올려다보니 하늘은 완전히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스팔트의 검은 반점이 급속히 늘어났다. 커다란 물방울이 이마에 툭 떨어졌다. 이거 곤란한데, 세리자와 씨는 왠지 서글프게 말했다. 왜? 지붕 있잖아. 얼른 닫아. 아, 그게. 일단 해볼까요? 세리자와 씨가 대답하고 기아 옆에 스위치를 누르자 느닷없이 내 뒤에서 모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돌아보니 트렁크가 덜컥 열리고 그곳에서 접힌 지붕이 튀어나왔다. 절로 눈길은 그 움직임을 쫓았다. 변형 로봇처럼 지붕은 상하로 분리되어 아랫부분은 내 머리 위를 완벽하게 가렸다. 와. 저도 모르게 어린애처럼 환호하고 말았다. 오픈카, 굉장하구나. 윗부분이 천천히 앞으로 밀려가더니 앞좌석 머리 위에서 뚜껑을 덮기 시작했다. 그런데 덜컹 뭔가에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멈추고 말았다. 내가 앉은 뒷좌석은 완벽하게 밀폐되었는데 앞좌석 지붕에는 30cm 정도의 틈이 있는 상태였다. 이게 뭐야? 타마키 이모가 이상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빛발이 굵어졌다. 앞좌석의 세리자와 씨와 타마키 이모에게 강한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졌다. 세리자와 씨의 재킷도 타마키 이모의 여름 니트도 비에 검게 젖어갔다. 세리자와 씨는 재미있다는 듯 숨을 내쉬었다. 역시 안 고쳤구나. 하하하. 하하하. 웃고 있을 때가 아니지. 타마키 이모가 비명을 질렀다. 이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괜찮아요. 이제 곧 다음 휴게소가 나오니까요. 세리자와 씨가 웃으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자 합성음이 밝게 말했다. 다음 휴게소까지 약 40km. 소요 시간은 35분입니다. 전혀 가깝지 않잖아. 타마키 이모가 소리치자 그에 응하듯 번개가 번쩍번쩍 내리쳤다. 비는 점점 강해졌다. 후. 온몸에 힘이 빠져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역시 신칸센을 타고 혼자 왔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어쩔 도리가 없다. 목적지는 이제 그리 멀지 않아. 꿈속으로 가보고 싶지 않나요? 왠지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사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동차 스테레오가 노래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